양택삼요. 양택삼요는 건물의 외부를 파악하고 8궤에 따라 8개 방위로 나눈 후 양택삼요를 기본으로 내부의 배치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택삼요는 대문 문 주초를 말하며 대문과 안방, 대문과 부엌, 안방과 부엌의 상생상극 관계를 살핀다. 동서사택은 근거의 기준이며 문주조의 배치를 따져 오행론과 음양론에 맞추어 기흉을 판단한다. 동서사택은 서북건, 서남곤, 동북간, 서방태를 서사택이라 하며 북감, 남리, 동진, 동남손을 동사택이라 한다. 양택삼요와 동서사택은 혼잡되면 흉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문이 동사택 방향이면 안방과 부엌도 동사택이어야 하고 대문이 서사택 방향이면 안방과 부엌도 서사택이어야 한다고 한다. 대문 문, 안방주, 높고 큰 방, 부엌조를 양택삼요라 한다. 먼저 대문을 살피고 그 다음 안방과 부엌을 본다. 여기서 상생상극 관계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상생상극 관계는 서로 다른 오행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에 의해 타지만 불은 나무를 태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한다. 반면에 상극관계는 서로 다른 오행끼리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물은 불을 끌어안고 꺼지게 하지만 불은 물을 증발시키고 없애려고 한다. 이러한 관계를 상극관계라고 한다. 오행,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요소와 2가지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목은 나무를, 화는 불을, 토는 흙을, 금은 금속을, 수는 물을 나타내는데 오행의 2가지 관계는 생리적 관계에서의 상생과 상극이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존재한다. 상생은 하나의 요소가 다음번 순서의 요소를 촉진하고 자생하며 조장하는 것이고 상극은 생을 절제하여 그치게 함으로써 만물을 수렴하고 발설하는 기틀이 된다. 이러한 상생상극 관계를 이용하여 인간관계나 사업 등에서의 성공을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일대문과 안방의 상생상극 관계를 살핀다. 이 대문과 부엌의 상생상극 관계를 살핀다. 3. 안방과 부엌의 상생상극 관계를 살핀다. 4. 본명궁 동사명인 서사명인과 삼요의 상생합이 되는지를 살핀다. 여기서 삼요란 풍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지형과 건축물의 배치를 설계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삼요는 지형과 건축물의 배치에서 3가지 지지와 그들의 상생관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요에서 삼합은 3가지 지지가 상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목, 화, 금 이 삼합을 이루면 나무와 불, 금속이 함께 조화롭게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합은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풍수학에서는 건축물의 배치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삼길택, 대문, 안방, 부엌이 서로 상생, 비화 오행이 같음되는 관계의 주택으로 가장 길한 주택이다. 대문이 안방을 상생 비화하고 안방이 부엌을 상생 비화하며 부엌은 대문을 상생 비화한다. 여기서 상생 비화는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각각의 오행이 서로 상생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에 의해 타지만 그 속에 있는 물 분자가 불을 막아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상생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불과 물이 서로 상생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직장, 조직에서 팀워크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도 상생비화인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불과 물이 서로 상생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이 물을 끓이고 물이 불을 식히는 것과 같은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팀워크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은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팀워크의 핵심이다. 동서사택, 건, 서북, 곤, 서남, 간, 동북, 태, 서방은 서사택, 방위이다. 감, 북, 르남, 진동, 손, 동남은 동사택, 방위이다. 동서사택의 혼잡, 양택, 삼요, 대문, 안방, 부엌과 같은 사택에 해당하고 상생된다면 가장 길하다. 그러나 셋 중 하나가 다른 사택과 혼잡되면 통하다. 예컨대 대문이 동사택 방향이면 안방과 부엌도 동사택이어야 하고, 대문이 서사택 방향이면 안방과 부엌도 서사택이어야 한다. 건곤 간태 사택동 동사괴효 부가봉 오장타괴장이록 인구상 망화필중. 건곤 간태 내 집은 같으니 동사괴효를 만나면 안 된다. 그릇 다른 괴를 만나 집을 꾸미면 사람이 상하거나 죽고 화가 거듭된다. 감리진 손시 일가 서사택 중막덤타 약봉 일기수성상 자손 흥왕 정영화. 감리진 손은 한 집이니 서사택 괴효를 범하면 안 된다. 만약 순수하게 동사택으로만 이루어지면 자손이 왕성하고 영화를 누린다. 부연 설명하면 삼요 건축물 배치는 건축물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대문이 동쪽을 향하면 안방과 부엌도 동쪽을 향해야 하고, 대문이 서쪽을 향하면 안방과 부엌도 서쪽을 향해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삼요라고도 불리며 건축물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중국의 풍수학적인 이론에 근거한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기준 등 주실 방향 기준, 아파트의 경우 주로 거실 기준 베란다 방향, 그 밖에 건축물 공장, 사무실 등은 주된 출입구 방향으로 정해진다. 아이아이 양택 3류 2. 문왕팔궤. 먼저 문왕팔궤도는 중국의 선대인 이망이 남긴 낙서서에서 유래되다.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수리로 표현하였다. 문왕팔궤도는 이왕의 수리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우주 창조의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왕팔궤도는 주역뿐 아니라 구성학과 풍수지리, 명리학 등 역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문왕팔궤도는 총 8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궤는 하늘의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사상을 나타낸다. 문왕팔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문왕팔궤도에서 사용되는 8개의 궤는 각각 건, 진, 감, 간간, 곤, 손, 태이다. 각 궤는 하늘의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사상을 나타내며, 건은 하늘, 진은 번개와 같은 천둥, 감은 물, 간은 산, 곤은 땅, 손은 바람, 이는 불, 태는 호수와 같은 연못을 나타낸다. 문왕팔궤도를 보면 각 궤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따라서 궤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문왕팔궤도에서 사용되는 8개 궤가 모여 순양 또는 삼양이라 하여 편구하며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왕팔궤도 양궤, 양궤는 건, 진, 감, 반, 건부, 건궤는 대주 아버지 노인이다. 친장 남득건 초효, 진궤는 장남이니 건궤의 첫 번째 효가 양효이다. 감중 남득건 중효, 감궤는 중남 차남이니 건궤의 가운데 효가 양효이다. 간송 남득건 상효, 간궤는 소남 막내이니 건궤의 상효가 양효이다. 상기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문왕팔궤는 중국의 선대왕 문왕이 만든 8궤 중 하나로 부천판궤라고도 불린다. 이 8궤는 대상태극과 대천태건을 비롯해 나머지 6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다. 양궤는 대주, 아버지, 노인을 상징한다. 진궤는 장남이니 건궤의 첫 번째 효가 양효이다. 감궤는 중남 차남이니 건궤의 가운데 효가 양효이다. 간궤는 소남 막내이니 건궤의 상효가 양효이다.
음괴, 곤, 손, 이, 해, 곤모, 곤괴는 기주, 어머니 노모이다. 손장녀, 득곤초효. 손괴는 장녀 맏며느리이니 곤괴의 첫 번째 효가 음효이다. 이중녀, 득곤중효. 이괴는 중녀 차녀, 중간 며느리이니 곤괴의 가운데 효가 음효이다. 대소녀, 득곤상효. 대괴는 소녀 막내 며느리이니 곤괴의 상효가 음효이다. 양괴 셋이 모이면 순양 또는 삼양이라 하여 편고하다. 절손대를 이을 자손이 끊어지는 것. 음괴 셋이 모이면 순음 또는 삼음이라 하여 편고하다. 절손. 상기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문왕 8괴는 중국의 선대왕 문왕이 만든 8괴 중 하나로 후천판괴라고도 불립니다. 이 8괴는 대상태극과 대천태건을 비롯해 나머지 6개의 괴로 이루어져 있다. 8괴은 중국에서 유래한 동아시아의 역과 관련된 기호, 체계로 8괴은 하늘, 땅, 못, 불, 지진, 바람, 물, 산 등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자연계 구성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나타낸다. 8괴는 대상태극 하늘과 대천태건 땅을 비롯해 나머지 6개의 괴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6개의 괴는 각각 곤, 태, 상, 건, 려, 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상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곤 땅을 나타내며 만물이 모두 이에서 길러져 이르기 때문에 곤에서 역사가 이르게 된다. 태발은 가을을 나타내며 벗겨지는 바이기 때문에 태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상, 산을 나타내며 산은 높고 크기 때문에 상에서 비롯된다. 건, 하늘을 나타내며 건이 서북의 괴이니 음양이 서로 부딪힌다는 말이다. 불을 나타내며 불은 밝고 따뜻하기 때문에 려에서 비롯된다. 손, 바람을 나타내며 바람은 부드럽고 가볍기 때문에 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문왕 8괴도는 주역뿐 아니라 구성학과 풍수지리, 명리학 등 역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원리이니 잘 알아두어야 한다. 3. 팔택과 구성 1. 팔택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집안의 구조 중 양택삼요라고 하는 현관, 안방, 부엌의 위치에 따라 서사택, 서사댁, 동사택, 남사택, 댁, 북사택으로 나뉜다. 구성은 팔택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팔택에는 생기, 오귀, 연년, 육살, 화해, 천을, 절명, 보기가 있으며 구성에는 팔괴방위와 팔각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팔택이 생기, 오귀, 연년, 육살, 화해, 천을, 절명, 보기를 말한다. 구성은 팔택에 구성된 9개의 별자리를 말한다. 생기는 탐낭성으로 목성이며 길하다. 오귀는 염정성으로 화성이며 흉하다. 연년은 무곡성으로 금성 양김이며 길하다. 육살은 문곡성으로 수성이며 흉하다. 화해는 녹존성, 토성, 토이며 흉하다. 천을은 검은성으로 토이며 길하다. 절명은 파군성으로 금성, 김성, 김이며 흉하다. 도귀는 보필성, 좌보성, 우필성으로 목성이며 길흉이 남을 따른다. 다른 것이 길하면 길, 다른 것이 흉하면 흉. 생기, 연년, 천을로 길성이며 육살, 오귀, 화해, 절명으로 흉성을 상징하고 도귀는 길흉을 따지지 않는다. 이 팔택원리. 문왕 8괴도에서 건, 서북방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건감간진 솔리곤태의 순서가 된다. 이 순서대로 팔택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건 6005화 전련생은 팔택원리에서 건 서북방의 복위에 해당한다. 이 복위에서는 건성이 복위에 해당한다. 건은 천을 뜻하며 6005화 전련생은 천간의 6번째인 건이다. 5화 전련생은 5가지 재앙을 멸하고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뜻이므로 천지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감오천생연 절화육은 풍수에서 감이라는 별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5번째로 태어났을 때 생이고 6번째로 태어났을 때
죽음절이라는 뜻이다. 간육절 화생연천호는 여기서 가는 산을 뜻하며 고유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오는 다섯을 뜻하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산처럼 고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유쾌해야 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여 나쁜 것은 끊어야 하며 재앙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여 길게 이어나가야 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는 교훈을 담고 있다. 진연생화절호 천육은 풍수학에서 오행 중 하나인 토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지진이 일어나면 재해가 발생하고 지진이 멈추면 재해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지에 지진이 일어나서 재해가 발생하고 멈추면 재해가 끝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천오육화생절에는 풍수학에서 윤회하고 불리는 현상 중 하나로서 이는 윤회가 일어나면 화화가 생기고 절하게 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손은 동쪽을 나타내며 천은 하늘을 나타낸다. 의유고절 연화생천은 6가지를 떨어뜨리고 5가지를 끊어놓고 재앙을 일으키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6가지는 천지의 6가지 요소를 의미하며 5가지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의미한다. 또한 이 말은 인간이 천하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경계하고 천하와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곤천연절생화오육은 지구와 하늘의 연결이 끊어져서 생기는 재앙이 5번 일어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지구를, 천은 하늘을 나타낸다. 즉, 지구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 태생화연절 유고천은 태는 하늘의 움직임을 뜻하며 유고천은 65일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늘의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며 인간의 운명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건육천오화 절연생에 대한 해설. 건궁, 건성, 복이 궁과 성이 같으면 무조건 복이. 건궁, 감성, 육살, 흉. 건궁, 간성, 천울길. 건궁, 진성, 오기, 흉. 건궁, 손성, 화해, 흉. 건궁, 의성, 절명, 흉. 건궁, 곤성, 연년길. 건궁, 태성, 생기길. 3. 구성 변화. 구성 변화. 구성 변화는 위치에 따라 길흉의 변화가 있으니 이를 변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탐낭 생기, 목성가, 북쪽에 있으면 수생목으로 영화가 창성한다고 하며 검은 천을, 토성, 이 남쪽에 있으면 화생토로 자손이 많다고 하며 무곡연년, 김성 이 중앙에 있으면 토생금으로 가장 좋다고 한다. 여기서 길흉은 풍수지리에서 위치에 따라 좋고 나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운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구성은 위치에 따라 길흉의 변화가 있으니 이를 변통해야 한다. 여기서 변통은 풍수지리에서 위치에 따라 길흉의 변화가 있으니 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탐낭성 생기, 목성가, 북쪽에 있으면 수생목으로 영화와 복록을 누린다. 검은성, 천을, 토성, 이 남쪽에 있으면 화생토로 자손이 많다. 무곡성, 연년, 김성 이 중앙에 있으면 토생금으로 가장 좋다. 문곡성, 육살, 수성 이 중앙에 있으면 토국수로 제압극되어 재앙이 없다. 녹존성, 화해, 토성 이 동쪽에 있으면 목국토로 제압되어 재앙이 없다. 염정성, 오귀, 수성 이 북쪽에 있으면 수국화로 제압되어 재앙이 없다. 파군성, 절명, 김성 이 남쪽에 있으면 화극금으로 제압되어 재앙이 없다. 4. 팔택을 정하는 방법. 팔택은 풍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생명력이나 기운을 뜻하는 것. 오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끌어들여 인간의 운세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 연년, 수명을 더욱 늘려나가는 것을 의미. 육살,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지고 불안정해지는 흉의를 나타내는 것. 화해, 불안정하고 해로운 것. 천을, 천에 복을 주는 것. 절명,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북위, 무난하고 안락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운을 말한다. 팔택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의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팔택의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에서 2.5m 떨어진 곳에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팔택의 중심을 표시한다. 팔택의 중심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운 10년 단위의 큰 운을 표시한다. 대운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운을 표시한다. 대운과 소운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금 대운에 5년 단위를 표시한다. 대금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금을 표시한다. 대금과 소금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사를 표시한다. 대사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사를 표시한다. 대사와 소사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종을 표시한다. 대종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종을 표시한다. 대종과 소종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방을 표시한다. 대방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방을 표시한다. 대방과 소방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대궁을 표시한다. 대궁에서 2.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무나 기둥 등을 세워 소궁을 표시한다. 팔택은 집의 방위와 관련된 것으로 집의 방위를 정하고 그 방위를 중심으로 팔택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5. 기흉과 질병 1. 흥태년 생기 복위는 목성으로 해묘민년에 기흉이 나타나고 연년 절명은 금성으로 사유축년에 기흉이 나타나고 천을 화해 오기는 토성 화성으로 인호술년에 기흉이 나타나고 토는 화를 따라감. 육살은 수성으로 신자진년에 기흉이 나타난다. 이 오행질병론 기흉과 질병은 사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흥태년 생기 복위는 목성으로 해묘민년에 기흉이 나타나고 연년 절명은 김성으로 사유축년에 기흉이 나타나고 천을 화해 오기는 토성 화성으로 인호술년에 기흉이 나타난다. 또한 오행질병론에서는 대문, 안방, 부계 오행생극에서 극을 받는 오행 8괴오행으로 판단한다. 금은 해수, 천시, 잘 놀라고 수척해지고 부스러, 근골동통, 목, 묵, 은, 사지, 통증, 간장, 담질환, 중풍, 반점, 화음, 두통, 열병, 입이 마름, 허튼 소리를 하고 심장과 배의 동통, 압착, 눈병, 냉병, 유정, 소변, 백탁, 토사, 구역질, 기타 잡다한 질환, 돈 비장위장이 연약하고 황조, 고조, 원인, 감기에 잘 걸리는 목, 목지 통증, 간장, 담질환, 중풍, 반점. 3. 화상가, 기타 수는 내년 질병이 많고 순양은 재산은 불안하나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방이 대문을 극하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대문이 안방을 극하면 몸을 상한다는 것이다. 부부정배는 연년택이고 순음순양은 천울택이라고 하는데 염정오귀 이건 태괴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의 재앙이 있다고 하며 염정오귀 이 감괴에 들어가면 중년이 재앙을 만난다. 염정오귀 구성 가운데 다섯째 별을 뜻함 이진 손괴에 들어가면 해마다 도적을 만나고 재산이 흩어진다고 하니 염정오귀 이 이괴에 들어가면 재산이 흩어지고 재앙이 발생한다. 순음문 매년 질병이 많고 순양은 재산은 불안하나 자식이 없다. 안방이 대문을 극하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대문이 안방을 극하면 몸을 상한다. 부부정배는 연년택이고 순음순양은 천을택이다. 염정오귀 이건 태괴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의 재앙이 있다. 염정오귀 이 감괴에 들어가면 중남이 재앙을 만난다. 염정오귀 이진 손괴에 들어가면 해마다 도적을 만나고 재산이 흩어진다. 염정오귀 이 이괴에 들면 재산이 흩어지고 재앙이 발생한다. 여기서
건태괴는 금궁이고 위괴는 화궁이다. 따라서 화극김으로 뒤돌아서 극을 하니 회두국인 것이다. 또한 진손괴는 택괴 중 하나로 팔택풍수에서 현관과 출입구의 방향으로 길방위와 흉방위를 판단하는 일로 활용된다. 주택기흉 2. 대문, 출입문의 기흉, 판단원리. 본인이 동사명인 또는 서사명인을 모르면 비대수로 남기면 답변해 줄 것이다. 동사명인과 동사택좌, 집의 향이 동사택방이면 동사택문이 길하다. 서사명인과 서사택좌, 집의 향이 서사택방이면 서사택문이 길하다. 이 화해법은 출입문이 본명의 나쁜 방위일 때 나쁜 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이나 차선책일 뿐이며 애초에 맞는 집을 택하는 것만 못하다. 출입문의 색깔도 방위의 오행색상에 맞춘다. 동북, 서남방의 서사명인이 진 손문을 만나면 빨간색, 자주색의 카펫다. 화분, 그림, 도자기 등의 물건을 출입문 입구에 설치한다. 서방의 서사명인이 진 손문을 만나면 백색, 살구색의 카페트를 출입문 입구에 깐다. 동북, 서남, 서방의 서사명인이 이 문을 만나면 황색의 카페트를 출입문 입구에 깐다. 동북, 서남, 서방의 서사명인이 감문을 만나면 황색의 카페트를 출입문 입구에 깐다. 감진손의 동사명인이 건택입문이면 회색의 카페트를 출입문 입구에 깐다. 이방의 동사명인이 건택입문이면 적색, 자주색의 카페트를 출입문에 깐다. 간방의 동사명인이 간곤토문이면 흰색의 카페트를 출입문에 깐다. 이진손의 동사명인이 간곤토문이면 청색, 녹색의 카페트를 출입문에 깐다. 여기서 오행색상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인 오행에서 나온 개념으로 5가지 색상을 나타낸다. 이 색상은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입니다. 이 색상은 각각 목, 감각기관, 간 신체장부, 비장 신체장부, 폐 신체장부, 신장 신체장부과 연결된다. 이 5가지 색상은 각각 목, 감각기관, 간 신체장부, 비장 신체장부, 폐 신체장부, 신장 신체장부과 연결됩니다. 이 색상은 같다. 푸른색 목, 감각기관과 연결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진통효과가 있다. 붉은색 간 신체장부가 연결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력을 유지한다. 노란색 비장 신체장부가 연결되며 소화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한다. 흰색 폐 신체장부와 연결되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검은색 신장 신체장부가 연결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한다. 3. 제살법집은 주택길 흉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주택길 흉은 집안의 배치와 방향, 모양 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국 전통 건축학이다. 주택길 흉에서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중요시하며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흐를 경우에는 운이 나쁠 수 있다고 믿는다. 입을 벌린 맹수에 머리를 쏘고 있는 모서리를 향해 오목한 물건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위압적인 에너지를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다. 모서리 부근에 오목한 거울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사 효과를 이용하여 위험한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다. 모서리 부근을 병풍으로 가려서 뾰족한 모서리에 에너지를 가리고 차단한다. 이렇게 하면 위압적인 에너지가 방지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